자, 이제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처리를 할 건데요. F12 누르시고요. 이제 샘플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리플라이에다 데이터를 넣으시는 거예요. 리플라이 데이터 넣으시고,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있는 글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리스트로 한번 다시 가시면, 이제 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2만 223만 뭐 7627번 글. 되게 기네요. 7번 글에 댓글을 작성해 보자. 이해되시겠죠? 댓글. 그래 글 번호를 한 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있는 글 번호를 한 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있는 글 번호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쓰시고요. 그럼 이제 SQL 디벨로퍼 여세요. 여시고요. 이제 열었습니다. 자, 이제 book 언더바 EX 이제 접속을 해주세요. EX에다가 접속 누르시거나 아니면 앞에 플러스 누르시면 됩니다. 플러스 누르시면 이제 탭 열리면서 되시고요. 자, 이제 댓글 스키마에 따라서 여기 스키마가 있죠. 댓글에다가는 이제 테이블에다가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낱널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R 넘버 얘는 이제 그 시퀀서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B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리플라이 집어넣고 리플라이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댓글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쓰기를 할 건데요. 댓글 쓰기는 반드시 뭘 하시냐면 이제 게시판 글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사용한다. 이건 비넘버를 이제 비넘버에 해당되는 거 있는 거를 이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처리된 거에 보시면 저는 2237628 요거 이제 237 628 요거 이제 복사해서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셨고요. 확인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이제 글 번호에 해당되는 곳은 237 628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은 이제 tbl 언더바 리플라이인가요? tbl 언더바 리플라이 이렇게 써져 있죠. tbl 언더바 리플라이라고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이제 넘버 중에서 R 넘버, B 넘버, 그 다음에 리플라이어, 리플라이어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낱널이고요. 널인 것도 널 집어넣어도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한 요렇게 썼습니다. 그 TBL 언더바 리플라이에 보시면 이제 R 넘버 쓰게 되고요. B 넘버, 그 다음에 리플라이어. 이 데이트들은 시스데이트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밸류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퀀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시퀀서 이름은 여기 시퀀서 쪽에 이렇게 보시면 시퀀서가 보입니다. SEQ부터 썼죠? 그래서 SEQ 언더바 리플라이 점 넥스트 밸류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요. 콤마 작성하시고 B 넘버는 여기 요거 아까 이제 찾아봤던 거 여러분들 거 여러분 찾아본 걸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글번호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콤마 쓰시고요. 그다음에 리플라이는 인용부 쓰시고 이제 여기다가 댓글에 대한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콤마 작성하시고 인용부 짓고 이제 작성자 이름을 쓴다. 되시겠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이게 인스트가 완전히 적용해서 자바에서 보려면 커밋을 시켜야 됩니다. 커밋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밋을 시켜주세요. 커밋을 시켜서 사용해주세요. 자, 인서트부터 커밋까지 컨트롤 엔터 누르면 그 데이터가 한 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밋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커밋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데이터를 여러 개 보시려면 여러 번 인서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요 글번호와 같은 것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으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데이터 가져온 거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날짜 여기 그 리플라이 데이트가 여기 보시면 롱 타입의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형태를 이렇게 안 썼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 jQuery 이렇게 JSON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넘버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뭐 날짜 리플라이 데이트 나오고 리플라이어 그 다음에 R번호는 1번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게 보이십니다. 그 얘가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면서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제 여기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이런 정보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어디서 이제 그 콘솔이라는 데서 제가 찍으라고 시켰죠. 찍으라고 이제 포문을 찍으라고 시켰더니 얘가 나온다. 그래서 인서트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시면 됩니다. 얘를 여기 밑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제 표시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그 이쪽 어디까지 가져왔어요?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브라우저까지 가져온 거죠. 브라우저 가져왔으니까 어디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처리해서 콜백 함수에 해당이 되는 이제 get.jsp 여기다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찍어봐라 했더니 찍혔어요. 찍혔다는 얘기는 이 리스트를 통해서 받아왔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태그를 만들고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요거를 뿌리기 위한 화면이니까 HTML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HTML에다가 이제 코드나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HTML 태그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넣으시면 되는데 그걸 어디다 하시냐면요. 그 리플라이 이렇게 보드가 전부 다 찍힌 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해서 집어넣는데 이게 지금 보드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여기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div 로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시고요. 이 패널에 해당되는 것이 쭉 가시고 패널 밖에다가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우가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여기 제목 큰 제목이 나온 거고요. 큰 제목. 그 다음 로우가 나와요. 이거 접으세요. 접어보시면 이렇게 접히거든요. 되시겠죠? 그 밑으로 이제 하란 얘기죠. 그 밑으로 해서 그 줄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엔터. 그래서 여기 접으시면 그 여기 맨 앞에 로우가 요게 지금 제목 부분입니다. 큰 제목. 그 다음에 로우가 이제 게시판 보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주석한 게 이렇게 주석한 게 한 줄의 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써드릴게요. 써주시고요. 자, 로우에다가 div라는 게 더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div라는 게 더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이꼬로 로우라고 똑같이 써주세요. 예, 패턴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주석의 로우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점 로우니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슬래시 썼다는 얘기는 이제 닫혀있다, 닫히는 로우의 닫힘, 그러니까 끝 이런 뜻이죠. 끝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div라는 게 더 만듭니다. 자, div 더 만드시고 div 태그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div 안에다가는 이제 클래스 이꼬로 전체 이제 칸을면 컬럼 다시 LG가 이제 좀 큰 라지 이겠죠? 라지 넷이 쓰시고 10이니까 전체 한 줄 전체를 사용하는 걸 이제 썼고요. 거기다 패널이라는 걸 한 개 집어넣었어요. 패널 되게 긴데 그래서 패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패널은 그 W3 스쿨스에 가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 그 부트스트랩에 보시면 요 부트스트랩 카테고리 중에서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스 보이시죠? 패널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패널이 나오고요. 여기 패널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써서 나오는데 그 지금은 이제 헤드 부분과 그 다음에 바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요겁니다고 헤딩이 있는 요겁니다.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쓴 거죠.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트라이앵글 셀프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제 써라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냥 쳐도 되긴 하는데 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이쪽에 있는 div 패널 디폴트 뭐 돼 있는 거를 복사하시는 거죠. 다 일단 복사합니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제 거 여기 패널 여기 그 컬럼인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패널을 만들어서 좀 쓸 거예요.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서 쓰시고요. div 안에 패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거다. 그 더 쌓여져 있는 게 있다면 더 쌓아가지고 쓸 겁니다. 써서 사용하실 거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div 클래스 이꼬르 패널 다시 디폴트 똑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파는 헤딩 써져 있고요. 헤딩 안에다가 이제 i 태그 써가지고 리플라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 i 태그를 사용했는데 이 i 태그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지금 i 태그를 썼습니다. i가 원래 이탈릭 태그인데요. 이게 글자가 들어가면 이탈릭이 되는데 그 i 태그는 아이콘 약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i 태그를 써서 아이콘입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i 태그를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클래스를 썼죠. 클래스 이꼬르 파 썼습니다. 이게 그 어썸4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아이콘입니다. 파 다시 코멘트 썼고요. 그 다음에 파 다시 그 FW 썼습니다. FW가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쌍따비 찍으세요. 요거는 이제 그 꺽쇠 표시 닫으세요. 그럼 아이테가 하시고 되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테가 어떻게 보이는지 쓰시고요. 이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콘 지금 현재 안 보이네요. 아이콘이 안 보여요. 아유 잘못 썼나? 예, 잘못 썼어요. 예, 코멘트인데 예. 제대로 쓰면 이게 맞나? CMT 코멘트 잘 썼나? 예, 새로 고침. 예, 잘 썼죠? 이렇게 이제 그 댓글 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아이콘을 하나 선택했어요. 알럿 자꾸 나오는데 알럿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찍자 알럿은 이제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 reply.js에서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알럿을 찍어놨는데 이거는 잘 나오니까 주석 처리.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콘을 한 개 찍어 넣어놨습니다. 그 get.js의 div 부분에 이렇게 이제 아이콘 넣어서 사용하고요. 이게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거니까 reply라고 영어로 예, 리플라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영어가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국 사람들은 한글이 이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예, 리플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놨고요. 됐습니다. 그 헤딩 다 끝났고요. 여기 헤딩이 다 끝났습니다. 헤딩이 다 끝났고 이제 바디 부분입니다. 바디 패널 다시 바디 이렇게 써가지고 썼는데 바디 부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지우시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써놨는데 여기다가 뭘 썼냐면 UL 태그를 써가지고 리스트죠. UL 태그를 써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UL 태그를 써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요.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클래스 ID 클래스 이꼬로 챗이라고 써놨습니다. 챗이라고 썼고요. 그 클래스하고 아이디를 왜 붙이죠? 쉽게 찾기 위해서 $.챗 이렇게 쓰시면 여기 지금 이제 찾아지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찾기 위해서 이제 썼습니다. 챗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챗이라는데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되시고요. 자, 이제 리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샘플 데이터를 한 개 넣고 샘플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바꿔치기를 해요.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이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끝나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슬래시 챗의 끝이다 이렇게 교재 들어간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챗의 끝 이렇게 쓰는데 직접 자 div에 있어서 패널 바디의 끝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패널 저희가 패널 다시 바디의 끝이죠. 끝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널의 끝은 여기 패널의 끝은 요 밑에 있는 게 패널의 끝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게 패널의 끝이고요. 네.
그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컬럼의 끝이죠. 컬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여기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렇게 컬럼 COL이라고 써놓은 COL 컬럼의 COL의 끝이다. 끝에 해당되고요. 요 밑이 로우의 끝이죠. 로우의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끝인지 잘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뭘 집어넣을 건지 잘 이제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잘 보시면서 이게 뭐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할 수 있고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뭐뭐의 끝이다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디에다가 체질한 URL을 썼고요. 리스트로 이제 여기다 쓰는데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교재는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재에다 그 안 썼어요. 왜냐면 이제 최세 데이터를 불러오면 어차피 엠프티에서 다 비워버립니다. 비우고 어펜드로 추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쓰질 않았어요.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어펜드 해가지고 추가시키는 거는 어디 있냐? 추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거는 뭐 어펜드 하셔도 되는데 얘는 str로 계속 추가해서 추가하신 다음에 li 태그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416페이지 있습니다. 416페이지. 자, 4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태그를 만드는 게 쭉 나오세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쭉 나오셔서 그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쓰자. 어디서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리턴 뭐 리스트가 널이거나 리스트 랭스가 0이면 이제 그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 해 가지고 사용을 합시다. 해서 get 리스트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쪽. 그 이쪽에서 이제 리스트를 하면서 이게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 포문을 돌리기 전에 이제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포문 돌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데이터가 없으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지도 않으시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얘가 이제 있냐 없냐. 저희는 이제 reply.jsp 보면 이렇게 if 문화에서 데이터 랭스를 가지고 데이터가 배열로 오니까 랭스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랭스가 아니고 리스트가 널이 경우나 널인 경우나 랭스가 0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리스트가 느낌표 붙여주면 됩니다. 그 이렇게 붙여서 사용한 거는 랭스가 0이에요. 이렇게 쓰는데 그 길이가 0이거나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배열에 해당되는 랭스가 0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느낌표 함께 그냥 데이터 느낌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교재대로 한다면 여기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들어왔습니다. 리스트가 비어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리스트가 넘어오지 않았거나 리스트가 넘어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처리하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if 문장 물어보시면 되죠. 리스트가 넘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널이다. 그렇게 쓰시고요. 또는 그 널이거나 또는 이렇게 해죠. 또는 사용하시고요. 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점 쓰시고 랭스가 0이면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길이가 0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가 하나가 없으면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서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41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reply ul.html 썼네요. 그래서 reply ul이 어디 있지? 그 reply ul은 그 reply ul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 있냐면 맨 위에 이제 var에서 chat을 reply ul을 썼어요. 그 reply에 해당되는 ul을 이렇게 reply ul 이렇게 써놨거든요. ul 쓰시고요. 점 다음에 HTML에다가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 찍었는데 이건 비워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 HTML 부분, reply UL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HTML을 비워놔라 이렇게 썼는데 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여기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이런 변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도 이런 변수가 없어요. 위로 펑션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못 찾는 거죠. 더 위로 가는데 없어요. 이러면은 못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점 랭스 뭐 이런 거 여기에 뭐 점 html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를 한 개 선언해놨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뭘 변수냐면 var 변수 선언하시고 이제 reply ul에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하시고 이걸 뭔가 담아놨어요. 뭘 담아놨냐면 달러 가라고 상따표 찍으시고요. 이제 점 chat을 담아놨어요. chat. ul 태그라는 거죠. reply를 위한 ul 태그로 되어 있는 게 클래스로 점 chat이라고 써놨다 이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점 chat이라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닫고 있다. 요거예요. ul 태그이고요. ul 태그 이거 chat입니다. 예, 요걸 담아놨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요걸 담아놨다가 41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있어가지고 처리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 뭐 레디 하면서 비넘버도 한 개 받고 있는데 비넘버 레디 맨 위에 보시면 레디 VAR에서 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VAR 쓰시고요. 자, 저희가 비넘버 비넘버 밸류 이게 밸류라고까지 써 심하네. 예, 쓰셨고요. 그 다음에 그 C 땡땡 아웃이라고 썼는데 저렇게 그냥 안 쓰셔도 되죠. 인용버 그냥 쓰시고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달러 쓰시고 중괄호 열고 그 보드 점 비넘버 뭐 이렇게 해서 비넘버를 받아오자. 이렇게 비넘버에 해당되는 거 받아온 다음에 이제 JSON 데이터 만들고 처리를 해서 뭔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비넘버를 여기다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다 그냥 받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비넘버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415페이지 리플라이 그러면 이제 비넘버에 해당되는 밸류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해서 써야 되니까 여기 비넘버라고 이렇게 작성한 것을 여기다 안 쓰고 변수에 해당이 되는 비넘버 밸류라고 쓴 거죠. 비넘버 뭐 밸류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 여기에 있던 게 요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이쪽에다 변수에 담아서 이렇게 쓰나 이걸 직접 쓰나 똑같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똑같다. 예, 지금 똑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지는요, 페이지를 클릭하면 그 1이 아니고요. 그 클릭을 안 해서 하면은 페이지가 넘어오지 않아요. 넘어오지 않을 때만 1로 세팅을 한다. 이런 얘기죠.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페이지는 그, 여기다가 뭐, 그, 이게 그 get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제 담은 게 아니라, 서비스 get 리스트를 바로 한 게 아니라, 그, 보시면 이제 show 리스트라는 것을 한 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펑션에서 show라는 펑션을 한 개 만들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제가 페이지를 누르거나 이럴 때 얘가 다시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클릭을 했을 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호출을 해야 돼요. 호출을 하려면 얘가 펑션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펑션이라고 써주세요. 펑션 쓰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show 리스트라고 show 리스트를 보여봐라 쓰시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페이지 클릭했을 때의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서 사용을 하자. 뭐 이렇게 쓰셨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get 리스트에 전체적으로 감싸세요. get 리스트에 전체적으로 감싸는 것은 여기서 펑션 reply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까지죠.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가로를 가로 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엔터 쳐서 중괄호 닫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펑션을 집어넣으세요. 자, 집어넣으시면 이거는 get 리스트 서버에서 여기 중괄호 닫고 보이시죠?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제 끝인데 그 reply service.get 리스트 호출하는 거 예 끝입니다. 끝에 해당됩니다. 끝 해당되고요. 요거는 이제 쇼리스트 펑션의 끝이에요. 요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써주셔야 나중에 사라지거나 이러면은 금방 찾습니다. 얘는 리스트 메소드 함수의 끝입니다. 끝. 되시겠죠? 네. 이렇게 써져 있고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묶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하는 걸로 하세요. 그 호출하면 이제 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함수를 썼는데 맨 처음에는 얘가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안 될까요? 맨 처음에 실행이 안 돼요. 근데 맨 처음에 댓글이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맨 처음에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여기다가 얘를 호출하면 자동되게 실행되는 곳,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곳. 한 펑션은 여기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요거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요거 아시겠죠? 펑션을 안 쓰면 여기 요 펑션 이게 달러 펑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여기 있는 곳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곳이고요. 얘는 자동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호출을 해야 실행이 해요. 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맨 처음엔 자동으로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한 번 실행이 돼야 돼요. 그 요거는 이제 호출을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고 이제 호출을 해야 실행된다. 그래서 펑션이라는 얘기죠. 펑션 함수나 메소드들은 그 객체에 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객체를 그 호출을 해야 걔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자동으로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얘가 그 댓글 자동으로 한 번은 이제 댓글이 이제 실행되게 한다. 페이지는 1페이지죠. 한다인데 이제 페이지는 무조건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해당되는 것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show list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하면서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1페이지입니다. 써주시면 페이지가 맨 처음에 보여줄 때는 무조건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요거 넘어가는 게 페이지가 1페이지죠.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되시고요. 그럼 페이지를 이쪽으로 전달하면 되겠네요. 1로 전달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페이지가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해서 페이지가 안 넘어오면 얘를 이제 1로 세팅을 하자라고 쓰자는 거죠. 페이지는 1로 세팅을 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페이지를 그냥 써요. 페이지를 그냥 쓰시고요. 안 넘어오면 이거죠. OR을 써가지고 얘가 안 넘어오는 경우에는 1을 쓰자. 얘가 펄스이면 얘가 안 넘어오면 펄스가 발생이 되고 얘가 펄스이면 얘를 사용하자. 되시겠죠? 얘를 사용하는데 그냥 숫자니까 1을 썼네요. 숫자니까 그냥 1을 이렇게 썼고요. 쌍따옴표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사용이 됐고요. 페이지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비넘버 밸류는 그냥 비넘버라고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이손 데이터의 키가 되고요.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 뒤에 있는 건 변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비넘버로 쓰셔도 돼요. 그냥 비넘버 밸류라고 안 쓰고 비넘버라고 쓰면 되고요. 그 reply UL은 chat입니다. chat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없으시면 이제 뒤 밑에 코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거 한 번은 실행합니다. 한 번은 실행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그 if 문장에서 이게 reply html에다가 reply ul이니까 reply ul 안에 html로 HTML 태그로 입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태그를 그냥 집어넣어서 비워놓게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리스트 분이 비워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리턴합니다. 리턴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반복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경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처리하는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이렇게 써졌고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가 있는 경우. 되시겠죠? 되시겠죠? 예, 쓰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li 태그를 만들어야 돼요. li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넣어줍니다. 얘는 이제 계속 만들라고 시켰네요. 만드는 것은 이제 페이지 416페이지 포문에 str 이렇게 쓰면서 그 리턴에서 여기다가 요거 콘솔에 찍자 이거는 좀 지워주시고요. 콘솔에도 찍어도 되는데 이제 화면에 찍을 거라서 그 str 자, str 뭐 플러스 이꼬로 계속 추가시키자 이렇게 쓰시면서 쌍따옴표 찍고요. 지금 li 태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li 태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li 태그 만들고요. 클래스 써야 돼요. 아시겠죠? li 태그 만드시고 클래스 써주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